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과학 파트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지구과학 파트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우리 판구조론이라는 걸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판구조론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판은 서로 만난다. 서로 만나는 거를 무슨 구조? 수렴형. 서로 멀어진다. 발산형. 그 다음에 멀어지지도 다가가지도 않는데 서로 어긋난다. 그러면 보존형 경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발산형 경계는 크게 몇 종류가 있었죠? 두 종류가 있었어요. 발산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거, 그럼 거기는 열곡대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썼었고, 열곡대 해서 배우는 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냐면은 101페이지에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 열곡대 혹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어딘지를 그림에서 딱 보자마자 아, 여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 보고도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도 못 따지는 사람들한테 아프리카 열곡대까지 찾으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이 때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지도 보고 영동, 영서, 전남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왜냐하면 친인척이 경기도 밑으로 친인척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그래갖고 대전, 대구, 부산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거긴 줄 알았어. 그래갖고 대전하고 대구는 구분을 못했고 거의. 부산은 저쪽 어딘 줄 알았는데 그렇게 멀겠어? 대전 다음에 대구 아니겠어? 대구 다음에 부산 아니겠어? 그리고 처음에 차를 가지고 부산을 갔거든요. 겁나 멀어요. 그냥 진짜 우와 난 이렇게 뭔지 처음 알았어. 어쨌거나.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다. 이름은 열곡대라는 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 세계지도에서 바닷속에 굵은 선 가 있는 건 다 뭐죠? 해령이죠. 해령이 있고 해령은 상봉우리 두 개죠. 선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V자형 뜨거운 골짜기 있고 저거를 뭐라 그런다? 열곡이라고 한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렴형 서로 만나는 거. 자, 수렴형은 다시 또 크게 둘로 나누죠. 그 다음에 수렴형은 크게 둘로 나옵니다. 뭐하고 뭐가 나왔죠? 섭입형과 그렇지 충돌형으로 나누죠. 아, 그거 안 했다. 우리 지진 깊이 안 했다. 자, 그러면 우리 발산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던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던 화산 분출 있어요. 화산 분출 있고요. 화산 활동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으면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는 무슨 지진? 천발 지진까지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렴형에는 다시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나누는데 섭입형은 밀도가 큰 애가 밀도가 작은 애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해양 대 해양이 만나는 경우, 해양 대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밀도가 큰 애가 섭입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은 섭입해서 들어가다 보니까는 A, B가 있으면 밀도가 큰 A가 밀도가 작은 B를 밀고 들어가는 이 섭입 과정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뭐가 하나 생기는데 얘를 뭐라 그러죠? 해구라고 한다. 여러분들 해구하고요. 이 해령하고요. 이름이 앞자가 해자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생각보다 에이 뭐 저게 헷갈리겠어?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요. 해령과 해구. 그래서 문제를 딱 볼 때 해구, 해령자 나오면은 아, 해령인지 해구인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하자. 그러고 꼭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 작업을 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들 미래의 등급이 유지되냐 내려가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난 얘기했다. 하여튼간 해령과 해구 구분 못해서 아 맞다로 틀렸다는 소리만 나와 아주 그냥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아주 그냥. 알았지? 아니다. 무겁다. 니들이 매달려라. 알아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해구를 기점으로 여기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를 기점으로 밀도가 작은 쪽으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신발 지진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혼자 먹을까 그러지 마. 혼자 그렇게 맛있게 먹냐? 뭐 여러분들 저거 뭐 먹어봤자 저거 설탕물 저거 단순 당 들어있는 거 당 오르고 그럼 또 아우 안 좋아. 피 떡지고 피가 쫙 끈적해지면서
이런 거에서 뭐라 그러게 니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 이제 잘 안 먹히겠다. 이런 거는. 이런 건 한 중학생도 이런 거 안 먹히겠다 요즘에는. 한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안 먹힌다. 응. 개인적으로 나 저거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 무슨 맛으로 먹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커피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뜨거운 거. 차가운 건 잘 안 마셔요. 차가운 커피는 뭔지 모르게 커피에 대한 약간 모독 같지 않아요? 배신이고. 그다음에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 아이스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크림 같은 거 이렇게 얹잖아. 휘핑이라고 하나? 이렇게 얹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휘저으면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막그 기름 위에 막 물 둥둥둥 떠다니는 폐수 위에 이렇게 기름이 떠다니는 느낌? 색깔도 딱 폐수 같은 게 그 컵에 옆에 붙으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으, 못 먹겠어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됐지? 자, 그 다음에 섭입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주로 이게 얇다 보니까 여기가 마그마가 밀고 올라와서 화산섬들이 만들어지는 호상 열도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고, 해양판과 대륙판에서는 대륙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올라가는 습곡이 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때 만들어지는 습곡이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땡, 안데스. 안데스는 중생대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충돌형. 아까 얘기한 여기 이제 얘기하겠구나. 얘기해야겠구나. 충돌형. 여기서 말하는 충돌형이 히말라야예요, 참고로. 자, 그다음에 충돌형은 어디죠?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이때 주의하세요. 저중에 밀도가 큰 애가 좀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륙판은 멘틀에 비해서 밀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예 멘틀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찌그러지는 충돌형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충돌형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힌 그렇지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언제 만들어지죠? 신생대 말쯤 만들어져요라는. 응? 신생대 원료는 중생대 원료. 이게 웃긴 건데 가끔 그럴 수 있어.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이 파트는 고3 거 수능 기출문제 출력해가지고 선별해서 드릴 거거든요. 표시해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물리 파트 들어가서 운동量충격량 내가 줬던 거에서 비슷하게 냈듯이 거기서도 또 그 짓을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런 거지. 아, 맞다. 아씨, 그게 거기 있었네? 아씨, 이미 냈어. 어떻게 해? 이미 낸 걸. 몰라. 그냥 내는 거야,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만 돼요. 충돌형에서는 무슨 지진까지 날 수 있다? 중발 지진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뭐가 있다? 변환단층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변환단층은 대부분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여기서 나타나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세계지도에서 101페이지 D 보면은 거기 보시면 이게 샌앤드레아스 변환단층이거든요. 요 파트가 유일하게 해령 옆에 아닌데 변환단층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참고로 거기 E라고 써 있는 거 있죠? E라고 써 있는 게 해양판과 대륙판의 섭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습곡산이 만들어진 게 거기 E 옆에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안데스 산맥 거기 있어요. 안데스 산맥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B가 가장 대표적인 충돌형이죠. 거기 B 경계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히말라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나머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시해 보면 이런 표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뽀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섭입이란 뜻이거든요. 보통은 얘가 섭입해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오른쪽에서. 요 그림에서는. 그래갖고 화살표 방향으로 섭입해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 오늘도 몇 개만 좀 더 풀어보고, 여러분들, 오늘은 그 다음 진도 좀 나가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뭘로 풀면 되냐면, 여러분들 역시 기출픽으로 풀면, 기출픽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화나. 자, 뭐 할 거냐면은, 기출픽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673번 지난 시간에 저랑 했나요? 673번 몇 페이지냐? 148페이지. 678번 했나요? 나랑 했나? 아직 안 했죠?
아, 숙제를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숙제 되게 열심히 한 사람 같다. 그쵸?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숙제는 다 하셨나요? 깨끗하네. 저는 책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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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다 해갖고 온다며. 책이 음. 뭔지 몰랐어요. 참. 오늘 아침에 많이 원래 했네.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 했고. 아, 또. 맨날 안 할 거면서 어차피. 이 문제 맞 잘했어요. 아니, 숙제를 여러분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숙제를 검사를 잘 안 해요. 검사를 잘 안 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딴 것도 할 것도 많은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마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요.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한 걸 거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는 건 맞는데 오늘 다 못했으면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라도 좀 더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건 좋은데 다 못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못했어. 근데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뭐 질문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지난주에 숙제였는데 지금 질문하면 혼나겠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부에서는. 내가 필요하면 무조건 질문한다. 알았죠? 내가 필요하면 무조건 다 물어본다. 상관없어요. 뭐 지지난 시간 했던 거건 이번 시간에 했던 거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673번 한번 볼까요? 673번에 보시면은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중학교 때랑은 조금 방법을 바꿀게요. 문제 푸는 순서를.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그림도 먼저 보지 마시고요. 보기 먼저 보세요. 자, 그 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특이사항이 없죠. 그럼 보기만 보세요. 기억.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니 왜 이런 걸 물어봤지? 첫 번째. 두 번째. 니은.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인가? 라고 물어볼 거고요. 디귿. D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여 판에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수업 중에 조금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네네. 미안해요. 고3 어머니인데 많이 급하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D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여 판이 소멸하는 경계이다. 이런 걸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걸 왜 먼저 보냐? 첫 번째,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좀 인식 좀 하고 시험 문제 좀 풀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는 거는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답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5만 가지 생각을 혼자 다 해.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부터 좀 보시고 보기부터.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는 거기 해령, 해구 나와 있고 변환단층 있네. 그 다음에 이동방향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문제. 혹시 그림은 없는데 문제만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확인하는 건데 그림은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 방향을 모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데 그리고 물어보는 거 답할 때도 여러 가지 한다. 너 여자친구 없지? 네. 그럴 것 같아. 속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누군가의 남자친구야. 네가 생각해도 그 여자친구가 보기에 속으로 깝깝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저기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자. 자, 그럼 계속 공부해 볼까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도 이거 순서대로 좀 하지 마. 아니, 왜 순서대로 하니라고 쉬운 거부터 하자. 그냥 딱 보니까 C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라고 돼. C는 뭐라고 돼 있죠? 변환단층이라고 돼 있죠. 변환단층은 천발진신까지 있는 건 맞지만 화산 활동은 없는 걸로 배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D. D는 뭐예요? 거기 해구라고 써 있죠. 또 해령하고 해구랑 바꿔서 하지 말고. 그럼 판이 소멸하는 곳이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맞아요. 그럼 D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여 판의 소멸하는 경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A에서 B로 갈수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해령은요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해령은 유치원이라고 써볼까요? 해령 옆에다가 그냥 장난삼아 유치원.
그다음에 해군은 이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해군은 장례식장이라고 써볼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해구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만들어져서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점점점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해구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 나이는 해령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어리고 해구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아지겠죠.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또 유추해 볼게요. 이게 또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건데 또 네.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 해령이 있어. 여기 해령은 보통 이게 두 줄로도 많이 표시하고요. 여기 해구가 있어요. 해구는 이렇게 삽입된 걸 표시해 줄게요.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서 지표가 만들어 이쪽으로 밀려나가죠. 그럼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에 가면은 3번 위치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맞아요. 맞죠? 자, 3번 위치 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오래된 거죠. 그럼 바닷속은 바다가 있으면 부유물들이 계속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그럼 퇴적물들, 이게 원래 해양 지각이면 여기에 퇴적물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퇴적물의 두께는 1번 위치보다는 2번 위치가 더 두꺼워지고요. 2번 위치보다는 3번 위치에서가 더 두꺼워지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건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거 한번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거 674번 한번 해보실래요? 674번은 사실은 이거 수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 선택 안 한 사람은 좀 불리해. 씨. 방향, 속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서 좀 불리하긴 한데 어쨌거나 674번 한번 해볼까요? 오, 맞았어. 좀 합니다. 674번 여기까지 하고 혹시 숙제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그 빨대 내려놓고 공부 좀 하지. 아유, 거슬려 진짜. 그리고 음료는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좀 마셔. 무슨 뭐 물이니? 그걸 확 마셔버리게. 얼음은 뭐하러 담아왔어? 그냥 물만 담아달라고 그러지. 이분이 왜 얼음 빼고 가득 채워주세요. 그럼 되잖아. 그게 안 되더라고. 시럽 한 번만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아이고 진짜. 이게 얼마야? 통렬이에요, 통렬. 얼만데?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 3,000원. 3,000원? 에이, 어디 가서 3,000원 벌어와봐 한번. 3,000원도 못 버는 게 뭐 이렇게 맛있는 것만 사 먹는지. 그럼 밥은 뭐 먹었어? 밥은 타이를 먹어요. 뭐? 팟타이를. 뭐? 뭐? 팟타이. 자, 여기서 스톱. 자, 솔직히 얘기해. 자기 팟타이 뭔지 모른다. 나 거수. 팟타이 뭔지 몰라. 알아? 볶음 우동 같은 거요. 아, 그래. 여학생들은 알 수 있어. 에이, 니들 모르잖아. 알아요? 아, 그래요? 알아? 어? 팟타이가 교과서에 나와요? 영어 그 지문에 아, 진짜? 팟타이가 뭐야? 볶음. 볶음 우동? 맛있어? 그래? 나 솔직히 이게 내 처음 들어봤어. 난- 전통 음식이라고. 어? 전통 음식. 난 그리고 지금도 아주 잘 모르겠는데, 야, 파스타면 파스타지, 이거 면 이름에 따라서 뭐 계속 바뀌어? 아, 헷갈려 죽겠어. 지도 모르네, 씨. 야, 그런 거 잘 알아야 나중에 여자친구 생긴다니까. 알았지? 도 모르시는데 생기셨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자식이. 자, 여기 674번. 그린 가는 판 1과 2의 경계를 그 다음에 나는 두 판의 밀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동 방향을 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바람 방향과 이동 방향을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뭐 바람 방향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1, 2인데 문제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표 보니까 판 1. 판 1은 어느 쪽으로 움직인대? 남동 쪽으로 움직인대지 이동 방향이.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착하지. 근데 저 같으면은요, 나 같으면은 이거를 돌려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그대로 위를 북이라고 놓고 또 풀 거지. 나는 요거를 돌려버릴 거야, 분명히. 그럼 또 낚이지 말고 꼭 확인해라, 동서남북점. 그럼 이게 북이에요. 북의 아래는?
그 다음에 좀 어려울 텐데. 이쪽은? 이게 잘 안 해. 서쪽. 동서남북은 안 해. 그래도 남학생들은 그래도 동서남북은 좀 알아야지.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셔야 되는데. 그치? 얼마나 좋아. 배틀그라운드인가? 그거를 현피로 뛸 수 있어. 언제 네가 수류탄을 한번 던져보겠니? 언제 네가 크레모와 격발을 한번 해보고. 다시 가기 미쳤냐? 그걸 왜 다시 가냐? 넌 왜 그러냐, 얘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 다시 가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가끔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TV에서 군대 전역한 사람이 군대 다시 가는 꿈 꾼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같죠? 진짜야. 이게 언제까지 꾸냐면 일단 지금은 안 꾸거든요, 저는. 한 전역하기 10년, 한 10년째까지는 처음에는 다시 가래. 근데 이것도 웃긴다. 시대가 달라지면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며칠 일찍 나왔대. 며칠 더 가야 된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꿈이 바뀌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건 안 꿔. 다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안 꿔. 지금은 가끔 무슨 꿈 꾸냐면은 지각하는 꿈.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꿈은 누구 시험 못 봤다. 나 그게 제일 무서워 요즘에. 자, 그 다음에 1번은 어디로 움직인대요? 남동쪽. 남동쪽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온대요? 북서쪽. 북서쪽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수렴형 경계구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보시고 그냥 이것만 보고 왼쪽 가번 그림만 보고 수렴인지 발산인지 따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 미친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누가 더 크죠? 지금 밀도는 얘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2가 1을 밀고 들어가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야.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늘 보던 그림이 없죠. 그림이 새롭죠. 여러분들은 그림이 새로우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머리가 좋아서 저 새로운 그림에 적응할 거야. 하시는 분은 새로운 그림에 적응하세요. 그런데 난 머리가 안 돼. 난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아니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1, 2 해서 뭐 그림을 그려 놓으시던지 그렇게 해서 누가 밀도가 큰 쪽이 밀도가 작은 쪽으로 삽입하는 그림을 그려 놓으시던지 그러면 실수가 좀 적어요.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이번 시험에서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아맞다만 안 했어도 아맞다만 없었어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 할 말 없고. 그럼 할 말 없고. 근데 보통은 아맞다를 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등급이 되게 낮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두 문제로 등급이 안 갈린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1, 2 이쪽 왔다 갔다 하면 한 문제로 갈리거든, 보통은. 그래서 아맞다 하나로 등급이 갈리던데, 보통 그 동네는. 맞다. 세 개 했는데 되게 안 갈려. 그래? 니는 뭐냐? 됐죠? 그럼 기억. 판 1은 판 2 아래로 섭입한다가 아니라 판 2가 판 1 아래로 섭입한다니까는 앞뒤가 바뀌었죠. 근데 이게 시험날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급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던지.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판 1보다 판 2에서 판 어디서? 1에서 활발하죠? 지금. 가능하다면은. 자, 그 다음에 디귿. 진원의 깊이는 두 판의 경계에서 판 1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이거는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숙제를 다 못하신 것까진 좋은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실래요? 이 동네 이거 잘 모르겠다. 안 된다 싶은 거 질문. 한 것 중에서 괜찮아. 다 안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 순서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없어? 질문이 없는 거야. 한 게 없는 거야. 123페이지. 그래, 믿을 건 너밖에 없다. 123페이지가 뭐야? 123페이지에 여기 있다. 36번 여기 있다. 36번. 자, 찾았어요? 123페이지에 36번 그림은 해령 부근의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럴 땐 역시 또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위에서부터 자꾸 내려오거든. 그래, 중학교 때는 이게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기억. 기억에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니
자,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가 두껍니? 디귿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보기만 읽었는데 하나 건졌다. 디귿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됐니? 네, 맞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건 맞아요. 해령에서는. 자, 근데 어지간해서는 선생님 해령이 아니라 V자형 열곡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사기치진 않아. 어지간해서는, 그치? 그렇게 사기치면 이신청하러 받아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수능이면 받아들여지는데 내신은 글쎄다. 너 잠깐만, 너 학교가 공립이지? 공립은 돼. 사립은 잘 안 돼. 사립은 약간 조용히 이게 선생님이 짬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짬밥이 되면 이렇게 싹 없어져.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분명히, 뭐지? 왜 없지? 약간 이렇게 돼. 공립은 그거랑 관계없어. 공립은 선생님의 짬밥이 되냐 안 되냐랑 관계가 없고 그냥 공립은 약간 원래대로 원론적으로 좀 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선생님 봐가면서 결정하세요. 자, 그럼 디귿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맞네요. 자, 니은, 디귿. 자, 그럼 기억 니은만 보면 되네요. 기억. 어디 보자. 기억이라고 써 있는 게 해령과 해령에서 옆으로 축이 나간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은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니 네, 지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아니, 선생님, 지진이 천발 지진인 것까지도 제가 알겠고, 지진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진이 활발하냐까지는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다 지진이 활발하게 있는 곳이고요. 지진이 없다라고 배운 곳은 지진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없다라고 배웁니다, 보통은.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저 퇴형적물의 두께는, 자, A하고 B가 있는데, A, B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래쪽 해령에서 밀려나간 거니까 해령에 누가 더 가까워요? 지금 B가 더 가깝죠. 그럼 B가 나이가 어린 애. 그 다음에 A가 나이가 더 많은 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오래될수록 바닷속에서 많이 쌓인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나이가 많은 애가 두께가 더 두껍겠죠. 생각해봐.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가 뭐 세상에 찌든 때가 있겠니? 그치? 나이가 좀 지득하니 들어야 안 좋은 한국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 처음에는 이제 두 주인공이 있었어. 둘 다 선해. 근데 한 명은 선으로 가고 한 명은 악으로 가서 이렇게 싸우면서 막 싸우잖아.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친구였다. 친구 그러면서 마지막에 친구를 어떻게 내 친구야 어떻게 하면서 뭐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뭐였지 영화가 그게? 나루토가 그래요? 몰라 나 나루토는. 나루토 그거 아니야? 무슨 그러면서 무슨 그러면서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맞나? 이렇게 띠두르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애들 막 이러고 뛰어다니는 애들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는 그런데 몰라 안 봐서 모르겠어.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보다 B가 두껍다가 아니라 A가 두껍다겠죠? 설마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런. 근데 이게 뭐보다 뭐가 이게 사람 돌아버리겠는 게 잘 낚여. 그렇지. 아니 이게 시험장에서는 죽어도 안 보여. 그리고 나중에 채점하면 보인다? 반장하게. 또? 네. 응? 몇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에 125페이지에 41번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자,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볼게요. 기억. A는 발산형 경계니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뭐 해령이니 아니면은 열곡대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네요. 자, 니은. 크라카타우 화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크라카타우 화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죠? 그럼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안 중요한 애예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나 여기 어딘지 몰라 그래갖고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용암에서 분출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진은 왜 생길까요? 땅이 흔들려.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왔겠죠? 그래서 우리 멘틀 대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라고 얘기하고 이걸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은은 그러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방출된다. 맞네. 이거는 일단은 디귿. 근데 이렇게는 안 내요. 거기 보면 크라카타우 화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크라카타우 화산이 아니라 다른 데였어.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런 질문한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신기하지?
너도 왜 그럴까 싶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내 성격상 어떻게 할 것 같아? 빤히 쳐다봐. 그럼 나랑 오래 수업한 애들은 뭐가 아닌데? 현씨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표정이 저거 어처구니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뭐지? 내가 뭐 잘못했지? 내 눈치 살살 봐. 그래서 아씨 그럼 조용히 고쳐. 됐지? 근데 가끔 드물지만 10명 중에 한 명꼴로는 못 고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요 이제. 그럼 왜 그러냐면 한 번 사람이 눈에 한 번 꽂히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 그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설레발치지 말라는 게 보기부터 보라는 게 자꾸 그 소리예요. 디귿 A에 인접한 판의 밀도는 인도 오스트레일판이 유라시아판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크라카타우라는 섬이 지금 X에서 X 프라임 쪽으로 X 쪽에 있는 애가 X 프라임 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맞죠? 그리고 이건 섭입 과정이니까 이거는 수렴형 경계지 발산형 경계가 아니에요. 그럼 한 번에 해결되죠. 기억. A는 수렴형 경계예요. 틀렸고요. 아까 니은은 했고요. 디귿. 그러면은 인도 오스트레일판이 유라시아판보다 크다라고 고쳐주셔야겠죠, 밀도를. 괜찮을까요? 여기는 이름이 막 거창하게 나와서 그렇지 막상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 물어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림을 다 다른 것처럼 만들어줘. 그게 신기해. 됐을까요? 또? 152쪽에 여기 끝이네. 152쪽에 몇 번? 699번. 상이네, 상. 인도네시아. 나 이제 인도네시아니까 생각났다. 친구가 인도네시아 봉사 갔다 왔는데 나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같은 데인 줄 알았잖아. 너 모르지? 모르네. 인도하고 응? 인도 아래 섬들이 쭉 연결된 게 인도네시아인가 그렇고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줘놨어? 헷갈리게. 이거는 한국 옆에 일본이 아니라 한국 옆에 한국네시아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헷갈리잖아, 이러니까. 나는 그래서 당연히,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근데 뭐가 좀 다르더라고. 많이 달라요, 거기가. 생각보다. 몰라, 자세한 건 나도. 자, 그 다음에, 인도네.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 친구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어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자, 볼게요. 기억. A에서 B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이러면 A에서 B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는 소리는 A가 B로 섭입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니은 A, B를 따라 남서북동 방향으로 해구가 발달하니?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은 기억이 뭐 섭입이니 물어보는 거니까 니은에서도 역시 섭입인 해구가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디귿 유라시아판 아래로 인도 오세팬이 섭입되니? 근데 이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이거 사실 외워서 풀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팩트니까. 그런데 우리 굳이 외우지 맙시다. 이거 인간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것까지도 어디가 밀도가 더 높으니까 들어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머리도 좋다. 그럼 어떻게 다 외워? 하지 마. 표에 다 줘. 알았지? 외우지 마. 이런 거. 정 외우고 싶으면 내 생일이나 외워. 알았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 참고로 10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편지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 땀 한 땀. 자, 그 다음에 리을 A와 B 사이에는 멘틀 대류를 따라 물질이 상승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멘틀 대류, 물질 상승 이거는 발산형 경계 얘기잖아요. 왠지 모르게 대칭되죠. 지금까지 하던 얘기랑 느낌 쎄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만 합시다. 가만 보니까는 A에서 A 프라임 보세요. 오른쪽 큰 그림에서 A에서 A 프라임 보시면은 까만 점이 70km 미만,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게 있는 게 그게 700km까지 써 있죠. 그렇다는 소리는 신발 지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A에서 B 쪽으로 갈수록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이죠. A가 천발 지진 쪽이라면 B로 갈수록 신발 지진 쪽이에요, 지금. 그 소리는 A 쪽에 있는 판이 B 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천발 어디 갔어? 아이씨. 천발
중발, 신발 쪽으로 갈수록 밀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A 쪽에 있는 판이 B 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억, A에서 B로 갈수록 지진 발생 깊이가 깊어집니까? 네,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섭입이 누가 섭입됐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을 남서 방향으로 가로질러서 해구가 발달하니 네, 맞아요. 북동 쪽으로는. 그 다음 디귿, 지금 보니까는 유라시아판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들어가는 케이스죠, 지금. 그러니까는 유라시아판 아래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섭입하는 지역이 있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섭입이니까. 이건. 기억. 잠깐만. 깊어진다 맞고 A, B의 남서 남젠장. 에이씨. 아, 니은 방향 갖고 사기쳤어, 지금? 여러분들 고치세요. 남동. 그다음에 북서 방향으로 해구가 에이씨. 아, 이거 너무했다. 수능에서는 어지간하면 이 방향 갖고는 사기 안 치거든요. 그냥 나빴다. 이러면 등급이 하나 내려간다. 아, 난 당연히 맞을 줄 알았지. 미안해. 괜찮아. 난 시험 안 봐. 자, 그다음에요.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응? 몇 번? 뭐. 당연히 뭐. 응. 순상화산이랑 정상화산 알아야 돼.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을 알아야 되냐?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혹시 수능에서 통합각을 보신다면 모르셔도 되고요. 내신이라면은 알아둬서 나쁠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 순상, 종상 뭐 같아요? 누가 더 뼈 쪽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종 모양으로 서 있는 걸 종상화산이 훨씬 더 뼈 쪽도 올라가 있는 걸 종상화산이라고 그러고 종 모양이다. 순상화산은 순상집 퍼진 거. 이거를 순상화산이라고 그래요. 됐을까요? 그래갖고 화산체가 저걸 화산체라 그러는데 화산체가 높은 거를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아, 산화 규소 함량. 예.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1단원에서 배웠어요. 감남석, 휘석, 갑성석, 흑음모, 석영, 장석 해갖고 규산형 광물 배웠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 보면은 우리 그 망상구조 쪽으로 갈수록 결합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망상구조 쪽으로 갈수록 끈적끈적해서 잘 안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종상화산으로 쓴 게 SiO2 함량이 높은 애들. 보러 현맘자는 유무남질이 여기에 속하고요. 종상화산처럼 이렇게 푹 퍼진 애들은 독립형들이 좀 많은 애들. 그래서 결합력이 약한 애들. 그래서 여기는 SiO2 함량이 적은 애들. 그래서 보통은 현무암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속해요. 응? 아이들은 SiO4라고 배우나? 그래? SiO2로 배웠. 여기는 니네 구조 배울 때는 SiO4지만 써줄 때는 SiO2라고 써줘. 됐지?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좀 애매하다. 내신이라 어디서 베껴서 낼지 모르겠어. 다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또? 그래서 기출픽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어지간한 건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기출픽 책을 참 통합과학에서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불문하고 참 많이들 참고해요, 이게. 머리 잘 썼어. 여러분들 나중에 난 진짜 이 책 보면 느끼는 건데 어디 가서 좀 잘 생각해봐. 이거 비슷한 예로 우리 저기 뭐지 도너츠 가게인데 그 공짜로 이렇게 도넛 하나씩 주는 데 있죠. 크리스피인가 뭔가 있죠. 걔네 몇 시에 가면 주잖아요. 이렇게 그냥 걔네 광고 하나 안 하고 그거 주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매장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퍼주면 돼 무조건. 아니 괜찮아. 그런 거 있어. 나중에 여자친구가 사 먹으러 가자 하면 먹으러 가면 돼. 알았지? 그럼 안 땡기니까 까먹으래. 그럼 나중에 먹자. 또 질문. 어? 정단층, 역단층을 알아야 되냐? 얘도 여담이긴 한데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요. 되게 심플해요. 자, 수민아, 우리 저기 이왕이면 여학생 먼저 좀 해주자. 알았지? 좀만 기다려.
자, 요렇게 단층이 났어요. 얘네를 양쪽으로 밀게요. 자,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위로 밀려 올라가고 누가 아래로 밀려 내려갈까요?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뚝 눌렀어. B가 내려. 그렇지. B가 내려가고 A가 밀려 올라가겠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걸 힘으로 눌렀다라고 힘력자를 써서 이거 역단층이라 그래. 그럼 정단층은 어떻게 생겼냐? 정단층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정단층은요.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정단층은 자, 똑같이 나눌게요. A, B가 있으면 잡아 당기는 거야. 장력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벗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정단층이라 해요. 잡아 당긴다고. 장력으로 잡아 당긴다고 정단층이라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역단층, 정단층, 그러니까 얘는 역적 같고 얘는 똑바른 애 같죠. 정의로운 애 같죠. 그 뜻이 아니라요. 그냥 힘을 줬냐, 당겼냐를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많이 사는 건 수렴형지대죠. 우리는 수렴형지대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얘가 기준이에요. 역단층이 수렴형 기준에서는. 그래서 위로 올라간 이거를 기준이니까 위로 올라간 걸 상반이라고 불러요. 이걸 하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뒤집혔죠. 그래서 의외로 내려간 얘가 상반이에요. 여기서 올라간 얘가 하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단층이 뒤집힌 애예요. 그래서 역단층이 기준이라는 것 좀 꼭 좀 알아주세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수민이고. 아, 규모하고 진도요? 여러분들 진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흔들리냐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상대적으로 표시해요. 얘는 정확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흔들리면 6, 여기까지 흔들리면 5, 여기까지 흔들리면 뭐 몇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5하고 6, 6하고 7, 1차이죠. 근데 이게 딱 얘는 얘보다 몇 배 더 크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가 어디까지 흔들리면 몇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진도는 문제가 있어요. 지진이 내가 근처에서 일어나면 내가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진도는 크게 나타나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멀면, 진원이 멀면 멀수록 나는 진도가 작게 나타나겠죠. 자, 근데 규모는 뭐냐면 규모는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냥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리히터 규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타내는 건데 보통은 얘 같은 경우는 멀고 가까운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도 있지 그게. 그럼 지랄맞아 아주 그냥. 또? 됐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끝? The end. 혹시 다 못하신 거 있으면요. 괜찮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그럼 직권의 변화까지 갔고요. 오늘은 앞쪽에 직권의 변화까지 했고 오늘은 그래서 물리 파트 조금 더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직권 파트에서 앞쪽에 내용 조금 더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리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나는 빨리 기말 준비할 거야. 그래서 문제 풀고 계셔도 되고요. 그냥 귀등으로 듣고 계셔도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심심한데 우리 물리 파트 한번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중력까지 얘기했죠. 중력까지 얘기했고 문제는 좀 풀어봤어요. 물리 파트. 할만해요, 물리 파트? 응? 누구? 오늘 저거 시험 보러 갔잖아. 내일인가 오늘 시험 본다며. 경시대에 뭐 시험 본대.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지? 응,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뭐 올림피아드 시험 보신대. 씁쓸하다,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물리 파트 넘어가서 13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물리를 아주 안 하신 건 아니어갖고 주요 사항만 짚고 넘어갈게요. 잠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관성. 관성은 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물질이니까. 그렇지. 관성은 무조건 질량에만 비례해요. 그럼 질량이 크다, 관성이 크다, 질량이 작다, 그럼 관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물체가 속력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정지해 있는 거랑하고는 관성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건
움직여도 빠르건 느리건 간에 관계없이 그냥 관성은 있어요. 뭐만 가지고 있다면? 질량만 가지고 있다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질량이 같으면 관성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성은 곧 질량이고, 그래서 질량을 다른 이름으로 관성질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성은 질량의 크기에만 비례하고요. 여러분들 잘 틀려서 그래요. 관성은 질량의 크기에만 비례하고 운동 상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성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흔히들 이걸 정지관성.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운동관성이라고 해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예시가 나오고요. 이 예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대부분은 관성하고 작용 반작용을 섞어줄 거예요. 그러면 관성과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는 문제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문제를 아무리 봤는데 예시가 싹 다 관성이야. 이씨 뭐지? 작용 반작용이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러면 관성 중에서도 다시 정지관성이냐 운동관성이냐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정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잘 틀려서 여기까지가 잘 틀려서 그 다음에 이거 예시 거기 보면 관성에 의한 현상 해갖고 뭐 이불을 막대로 두드려서 먼지를 턴다, 망치가 헐거질 때 망치 자루를 뭐 아래로 내려쳐서 넣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자라도 어느 정도 간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따가 예시 몇 개 풀다 보면 계속 관성의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예시가 정지관성인지 운동관성인지까지도 가급적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을 하세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게 그냥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할까요?